코로나 바이러스 3차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은 11월 하순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 의장만 합의하면 공화당은 최종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해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9월 한 달 동안 지갑을 활짝 열어 소매 매출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아들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뒷받침하는 이메일들이 폭로돼 막판 대선 판도가 요동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지는 이색 행보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확산이 시작된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은 대선 이후인 11월 하순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화이저사는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신청서를 11월 셋째 주에나 FDA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3차 확산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의 11월 3일 대선 전 긴급 사용은 희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새로 감염되는 하루 확진자들은 6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50개 주의 대부분인 41개 주에서 증가세를 보여 3차 확산이 시작된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인 10월 중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은 극히 희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코로나 백신 개발사인 파이자는 오늘 자사가 개발해 마지막 임상실험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 신청서를 11월 셋째 주에나 FDA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는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돼야 긴급 사용을 허가해 주도록 FDA 요청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11월 셋째 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코로나 백신들의 긴급 사용도 선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백신 개발사인 존슨앤존슨은 일부 임상실험 참여자들의 부작용 때문에 마지막 실험을 일시 중단해 지체되고 있습니다. FDA는 긴급 사용을 허가받으려면 2달치의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백악관의 레이스에서 10월에 충격으로 발표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됐던 코로나 백신의 선거 전 긴급 사용은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 배포와 접종 계획을 수립해 민간 회사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성공과 FDA의 긴급 사용 허가가 떨어지면 취약계층부터 즉각 접종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약국 체인점들인 CVS와 월그린 측과 코로나 백신을 노년층과 롱텀 케어 스텝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접종시키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되는 대로 CVS와 월그린 약국에서는 노년층과 롱텀 케어 스텝 등 취약계층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무료로 공급되지만 이를 접종시키는 CVS나 월그린 약국에서는 $30 안팎의 접종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만 합의하면 공화당은 최종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해 최종 타결이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90분간의 전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룩했다고 밝혀 협상 타결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마지막 끝내기 국면에 도달해 선거 전 타결과 시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 주간 타운홀 미팅에서 나와 펠로시 하원의장이 코로나 구호 방안에 합의만 한다면 공화당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m ready to sign a big, beautiful stimulus. Nancy Pelosi and I, through my representatives or directly, I don't care. If we agree to something, the Republicans will agree to it. 트럼프 대통령은 1조 8,800억 달러까지 올린 다음 추가 증액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세부 안에서도 민주당 측 요구를 전폭 수용해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이 대규모 패키지에 반대하고 나서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당의 장벽은 넘어설 수 있다고 자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의 90분간 전화대화 결과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양측이 밝혔습니다.
생산적인 대화라는 표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주요 걸림돌은 해결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총 규모와 관련해 두 사람은 아직 백악관의 1조 8,800억 달러와 민주당의 2조 2천억 달러 사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조 8,800억 달러보다 더 늘릴 수 있다고 공개 천명해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다리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2조 달러 안팎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 안에서도 민주당이 지적했던 전국 코로나 검사 계획 등을 백악관이 모두 수용해 걸림돌을 거의 없앤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협상을 타결해도 공화당 상원의 반대로 최종 입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으나 문우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해 공화당의 제동은 없게 할 것임을 확약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곧 협상 타결을 알리고 상원의원 3명의 코로나 확진으로 문 닫았던 연방 상원이 19일 다시 개회하는 데 맞춰 하원 가결, 상원 확정,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끝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7천만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고 2,500만 실직자들에겐 연방 실업수당을 부활해 9월 12일부터 소급하고 내년 1월 셋째 주까지 제공하며 중소업체 수백만 곳에는 2차 PPP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9월 한 달 동안 지갑을 활짝 열어 소매 매출이 예상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 대목에는 코로나 구호금이 없으면 다시 급속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9월 한 달 동안 닫았던 지갑을 활짝 열어 경제 회복에 탄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의 9월 한 달 동안 소매 매출이 전달에 비해 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월의 0.6% 증가나 경제 분석가들의 9월 예측치 0.7%에 비해 3배나 대폭 급증한 것입니다. 9월의 소매 매출은 전자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전달에 비해 3.6%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 비해서도 10.9%나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매출은 1.5% 늘어나 경제 분석가들의 0.4% 증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의류와 액세서리 판매가 전달에 비해 11%나 급증했고 스포츠용품, 음악과 서적도 소매 매출이 5.7% 늘어났습니다. 가구는 0.6% 늘어났고 변동폭이 적은 식료품 판매는 수개월째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가전제품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1.6%로 전달에 비해 판매가 줄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 구호금을 비롯해 개인 소득을 대부분 저축해오던 미국민들이 9월에 물건 구입에 많이 썼기 때문에 소매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민들의 개인 저축률은 코로나 사태로 셧다운됐을 때인 4월에는 무려 33.6%까지 치솟았다가 8월에는 14.1%로 떨어졌는데 9월에는 지갑을 활짝 열어 저축률은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이 전체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30에서 35%나 급반등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재의 4분기에는 다시 급속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3차 확산에 돌입했고 일시해고보다 영구해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실업수당도 끊기고 있어 수천만 명이 지갑을 열 수 없는 상황에 다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올 연말 대목의 최대 쇼핑 시즌은 물론 미국 경제 회복을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아들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메일들이 폭로돼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막판 대선 판도를 뒤흔들어 놓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최초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로부터 월 5만 달러나 되는 봉급을 받고 이사로 일했는데 그는 자신과 이 에너지 회사와 연루된 부패 혐의를 조사하던 검사를 해고토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도 4년 전과 비슷한 막판 이메일 스캔들이 터져나와 대선 판도를 요동치게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뉴욕포스트가 최초 보도하고 CBS, MBC 등 주요 방송들이 일부 보도하고 있는 바이든 스캔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외국 회사 측과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와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퍼져왔으나 이번에는 헌터 바이든의 랩톱 컴퓨터 속에서 나온 이메일과 사진들이 선거를 20일 앞두고 공개되고 스캔들 내용을 확인해주는 이른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로 꼽힐 수 있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에 따르면 그는 2014년부터 매월 5만 달러나 되는 봉급을 받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인 버리스마의 이사로 근무했으며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와 회사 측 고위 인사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는 등 연결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버리스마 회사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검찰로부터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자 회사 측이 헌터에게 미국 부통령인 아버지에게 부탁해 빅토르 쇼킨 검찰총장을 해고토록 압력을 넣어줄 것을 부탁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원조가 유보되는 압박을 받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쇼킨 검찰총장을 해고해 버리스마 회사는 부패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10억 달러 대외 원조와 검찰총장 해고를 놓고 딜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사왔습니다. 즉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 10억 달러를 무기로 삼아 검찰총장 해고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는데 이번에 헌터 바이든과 회사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그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드러났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 하원이 자신을 역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엮고 하원 탄핵시킨 바 있어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와 헌터 바이든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할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10억 달러의 원조를 볼모로 잡고 압박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과 사진 등은 그가 델라웨어 윌밍턴에 있는 한 컴퓨터 수리점에 자신의 랩톱 컴퓨터를 맡겨놓고 수개월간 찾아가지 않아 버린 물건으로 취급받아오다가 트럼프 하원 탄핵 조사 과정에서 FBI에 제출됐습니다. 컴퓨터 수리점 주인은 그 복사본을 갖고 있다가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측에 건넸고 뉴욕포스트에 제보돼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측이 뉴욕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널리 퍼지지 않도록 공유를 막는 바람에 편파적인 바이든 지키기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국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같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후보가 아닌 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지는 이색 행보를 보였습니다. 2024년 차기 대권 후보로도 거명되고 있는 호건 주지사는 정통 공화당의 실용주의파들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위 공화당 소속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번 대선에서 이색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투표용지에 같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후보 중에서 한쪽에게 기표한 게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직접 이름을 써서 투표한 겁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나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의 영웅인 레이건 대통령 이름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결을 달리하며 주요 정책들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호건 주지사의 이런 이색 행보는 단순히 반트럼프 제스처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화당 내 실용주의 중도파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미 동북부 버몬트부터 서부 네브라스카에 이르는 미 전역에서 주로 실용주의 중도파 공화당 후보들을 돕기 위한 선거자금 모금 화상 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힘겨운 선거전을 펴고 있는 메인주의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초당파인 플러블럼 솔버스 코커스, 즉 문제 해결사 소속 하원 의원인 공화당의 존 케이콕 하원 의원을 돕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같은 공화당 소속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함께 버몬트의 필스콧 주지사 지원 캠페인에도 나섰습니다. 올해 64세로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를 부인으로 두고 있어 한국 사위로 자부하고 있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메이저 잠룡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당초 올 대선에서 반 트럼프 전선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내 경선부터 도전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 등으로 포기하고 2024년 대선을 위해 뛰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